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북한에 의한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해경이 스스로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방부의 조사 내용과 어업 지도선 수사, 조류 분석 등을 종합해 내린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박효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경이 북한에서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47살 A씨에 대해 월북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해경은 국방부를 방문해 조사 내용을 확인한 결과 A씨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됐을 당시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고 북측이 A씨의 인적 사항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가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단순 실족 등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강조했습니다. 해경은 A씨의 월북 가능성을 뒷받침할 증거로 표류 예측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당시 조석과 조류 등을 고려했을 때 단순 표류일 경우 소 연평도를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남서쪽에서 떠 있어야 한다며 A씨가 발견된 위치와는 상당한 거리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인위적인 노력 없이는 실제로 발견된 위치까지 갈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와 함께 어업 지도선에 대한 수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해경은 갑판에서 발견된 슬리퍼는 A씨의 것으로 확인됐으며 국과수의 유전자 감식을 의뢰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고장난 것으로 확인된 CCTV는 실종 하루 전인 20일 오전 8시까지 촬영됐고 A씨의 실종과 관련한 단서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해경과 해군은 A씨의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9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부유물 2개가 인양됐지만 확인 결과 오탁 방지망으로 추정되는 주황색 플라스틱 조각과 창틀로 파악됐습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살된 다음 날 통일부가 의료 물자의 대북 반출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23일 오후 의료용 마스크, 체온기, 주사기 등과 같은 의료 물자의 북한 반출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 이 씨는 22일 밤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으며 23일 새벽 1시엔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해 이 자리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참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공무원 피살과 관련한 사실관계가 확정 안 된 상황에서 승인 요건을 갖추고 있는 민간단체의 반출 승인 중단 조치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9일 만에 처음으로 3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이 방역당국은 국민들이 몇 주간 보여준 거리 두기의 결과라면서도 이번 추석 연휴 이동을 최소화해야 폭발적 유행을 막을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김비치라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38명입니다. 국내 발생 23명, 해외 유입 15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15명이고 서울 11명, 경기 6명, 부산에서는 3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하루 확진자 수가 엿새째 2자리를 유지했지만 새로운 집단 감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기 성남시의 한 방위산업체와 관련해 지난 24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9명이 추가로 확진돼 현재까지 모두 10명이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도봉구 다나병원에서는 입원 환자 2명이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아 환자와 병원 종사자 186명에 대한 전수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기 안양시의 한 음악학원과 관련해서도 자가격리 중이던 2명이 추가로 감염돼 관련 감염자가 13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 확진자 1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지표인 감염 재생산 지수가 최근 1 아래로 떨어졌다면서 지금의 감소세 국면은 국민들이 보여준 거리 두기의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추석 연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휴 기간에 적지 않은 분들이 여행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전국 공항에 이용객이 지난해의 75%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어 우려스럽습니다. 지난 5월과 7월 말 연휴 이후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지금 같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선 이번 연휴에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번 추석을 비롯한 특별 방역 기간에도 이동을 최소화하는 등 지금의 코로나19 진정세를 유지하고 또 폭발적인 유행을 막는다면
그 이후에는 거리 두기의 새로운 지평을 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19에 걸렸다가 완치된 뒤 겪는 후유증에 대한 조사 결과 완치자 중 90% 이상이 피로감과 집중력 저하 등의 후유증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심리적, 정신적인 후유증과 후각, 미각 손실 등도 호소했는데 방역당국은 16개 의료기관과 함께 중장기 합병증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와 함께 추석 연휴 기간 대규모 집회는 재확산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차량 집회를 포함해 모든 집회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비치라입니다. 이 경북 포항과 경주는 최근 보름 사이에 5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특히 이번 추석 연휴 확진자가 더 늘어날까 긴장하고 있습니다. 유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 죽도동의 한 상가 건물입니다. 건물 2층이 경로당처럼 운영되면서 친목도모를 위해 모인 60, 70대가 줄줄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지난 22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지금까지 9명이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같은 형태의 모임방이 포항에만 50곳이 넘어 추가 확산이 우려됩니다. 마스크 끼지 않고 밥 먹고 이렇게 노래하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집단으로 감염된 것 같습니다. 경주도 비상입니다. 중고등학생의 요양보호사, 다단계 업자, 식당 업주 등이 감염되면서 경로가 불분명한 산발적 확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요양보호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노인요양시설 한 곳도 동일 집단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포항과 경주는 최근 보름 사이 확진자가 50명 넘게 발생했습니다. 추석 기간 감염 건수가 크게 늘까 두 지자체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포항과 경주시는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리고 가족 친지 모임도 자제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동안 가까웠던 가족 모임, 친지 모임 가능하면 좀 삼가하셔야 되고 지인들끼리 모이는 것도 삼가하시고 또 포항과 경주를 찾는 관광객이 많은 만큼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유재현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되는데요. 방역당국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고향 방문이나 여행 자제를 요청한 상황인데 이 고속도로 상황은 어떤지 서울요금소 연결해 봅니다. 네, 문예슬 기자, 차가 예년보다 좀 줄었습니까? 네, 제 뒤로 도로 상황이 보이실 텐데요. 평소와 비교해 크게 다르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이 한국도로공사에 물어보니까 실제 작년 추석 연휴 전날 같은 시간대와 비교해 교통량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후 5시에 서울요금소를 출발했을 때 강릉까지는 2시간 50분, 대구까지는 5시간 30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울산까지는 6시간 10분, 부산까지 6시간 40분, 목포까지 6시간 30분이 걸릴 예정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추석 연휴 전체를 놓고 봤을 땐 전년에 비해 교통량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코로나19 영향인데요. 이에 따라 소요 시간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막힐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을 살펴보면 고향 가는 길은 내일 새벽 4시부터 오후 1시까지가 가장 막힐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 돌아오는 길은 추석 당일인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가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올해는 코로나19로 고속도로 이용하실 때 유의할 점도 많다고요. 네, 한국도로공사는 명절 때마다 고속도로 이용요금을 면제해 왔었는데요. 이번엔 이동을 자제해달라는 뜻에서 정상적으로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 휴게소를 이용하실 땐 발열 체크와 출입 명부 작성이 필수고요. 무엇보다 오늘부터 일요일까지는 휴게소 실내 매장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대신 음식물을 사서 포장해 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실시간 고속도로 교통정보는 고속도로 교통정보 앱이나 로드플러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휴가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검찰 조사 결과이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조찬 간담회 일정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추 장관이 의원 시절 아들 휴가와 관련한 사적인 일을 보좌관에게 시킨 건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화상의원총회에서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이유도 되지 않는 이유로 모두 무혐의 처분을 하는 무도한 일을 저질렀다며 항고와 국회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이를 덮기 위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1,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에서 1, 2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국장이 서 검사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인사안을 작성하도록 인사 담당자에게 지시한 것을 위법한 지시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가짜 구속영장 서류나 공무원증까지 제시해 속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에 검찰이 이런 서류의 진위 여부를 알려주는 콜센터를 24시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해마다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지난해 3만 7천여 건, 피해액은 6,398억 원에 달했습니다. 검찰이나 경찰, 금융감독원 등 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가짜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구속영장이나 재직증명서, 공무원증, 채권 양도증서를 위조해 제시하는 등 나날이 수법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이 오늘부터 구속영장이나 재직증명서 등 검찰 관련 위조 서류의 진위를 확인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찐센터, 서류가 진짜인지 알려주는 콜센터입니다. 인권감독관 산하에 만들어진 이 부서의 직통번호는 010-3570-8242. 빨리 사기를 밝혀내겠다는 의미입니다. 24시간 운영되는 이 번호로 검찰 관련 서류를 촬영해 전송하면 담당 수사관들이 확인 후 진위 여부를 알려줍니다. 또 실제 검사실 소환 예정인지 조사가 예정돼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직접 콜센터를 운영하며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주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돈을 보내기 전에 위조 여부를 확인해 피해를 막을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만 이미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락해 휴대폰에 악성 앱이 설치된 경우 찐센터로 전화하더라도 피싱 조직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며 그럴 땐 다른 사람의 전화기로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정부 나란비에서 쌀벌레가 무더기로 나왔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나란비의 공급 과정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보관 기간을 한 달 안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윤경재 기자입니다. 흰쌀 사이에서 새까만 점 같은 게 움직이며 올라옵니다. 지난 21일 배송받은 나라미에서 쌀벌레 바구미가 그득 나온 겁니다. 차상위 계층인 70대 홀몸 노인이 종이 포대를 뜯자마자 쌀벌레들이 나왔다고 항의하자 창원시 진해구청은 다른 쌀로 교환해줬습니다. 참고 그 하는 사람이라 하면서 전화 왔는데 저다가 아주머니께 그렇게 된 것 같다고 배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나 그래요. 문제가 된 쌀은 지난달 5일 도정된 쌀, 지난 21일 배송되기까지 48일이 걸렸습니다. 창원시 농업기술센터는 같은 날 도정된 600포대를 모두 점검했지만 쌀벌레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정 뒤 배송까지 여름철 오랜 기간 보관하면서 쌀벌레가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의 나라미 보관과 공급 상태를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전국의 도정 공장과 보관 창고, 배송업체의 위생 품질 상태와 해충 발생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도정하고 나서 중간에 보관하고 지역 배송업체가 인수해서 또 수급자까지 가기까지가 요 시간이 좀 걸렸잖아요. 요 사이에 이제 바구미가 발생한 걸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일단 한번 실태 점검을 해보라고 할 계획입니다. 농림부는 또 매달 필요한 양을 미리 파악해 배송되기까지의 보관 기간을 한 달 안으로 줄이고 여름철에는 냉장 설비를 갖춘 저온 창고에 우선 보관하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유튜브 등을 활용한 비대면 직거래가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들이 판로를 잃은 지역 농가들을 위해 유튜브 마케팅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판매 실적도 좋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거는 공룡알 같아, 길다래가지고. 이건 레드퀸이라는 멜론이에요. 레드퀸? 네. 유튜브 촬영팀이 멜론 재배 농가를 찾았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온라인으로 판매할 과일들을 수확하고 포장하는 모습을 모두 화면에 담습니다. 익산시는 이 홍보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공식 쇼핑몰을 통해 멜론을 판매합니다. 직거래를 해버리니까 그리고 인건비가 절감돼요. 농사만 열심히 져서 포장해서 놓으면은 다 가져가고 판매를 해줘요. 판매 목표량은 10억 원이지만 벌써 2배 넘게 팔렸습니다. 벌써 23억을 지금 판매를 했습니다. 이게 농민들이 그 농사만 젖으면은 저희 시에서 판매를 대행해 주니까 상당히 그 호응이 좋고요. 공무원들이 일일 쇼호스트로 변신했습니다. 지역의 한식품 기업을 찾아가 추석 선물용 소시지를 맛있게 먹으며 판매까지 합니다. 이미 2,500만 원어치가 팔렸고 주문이 계속 밀려들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그 반응이 있을 줄 몰랐어요. 지금 여기저기에서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또 이제 주문이 들어오고요. 코로나19로 지역 축제가 잇따라 취소되면서 지역 농가와 기업들이 판로를 잃자 임실군이 유튜브 홍보에 나선 겁니다. 농민들에게는 생소하지만 힘이 납니다. 많은 그 고추가 소비돼서 청양고추가 농민들의 소득과 피부로 닿게 연결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은 코로나19로 자칫 사라질 뻔한 명절 특수가 지자체의 발빠른 비대면 판매 전략에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앞으로 코로나19로 결혼식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일정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과 표준약관 개정안을 확정해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1급 감염병이 발생해 행정명령이나 심각단계 발령으로 예식을 올리기 어려울 경우 합의를 통해 위약금 없이 예식 날짜를 미룰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때는 위약금의 40%, 1단계 때는 20%를 감경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독일 수도 베를린 거리에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됐습니다. 이 독일에서 소녀상이 세워진 건 이번이 3번째인데 공공장소로는 처음입니다. 베를린 유광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베를린의 중심 지역인 미테구의 주택가, 평화의 소녀상이 주민들에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옛 주한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과 같은 작품으로 김서영, 김운성 부부 작가가 제작했습니다. 독일에서 소녀상이 설치된 건 이번이 3번째로 공공장소에는 처음 세워졌습니다. 소녀상은 지하철역 인근에 음식점과 카페가 많은 곳에 세워져 시민들이 찾아오기도 쉽습니다. 시민단체와 학자, 베를린 시민들이 제막식에 참석해 소녀상 설치를 축하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동네 모든 주민들이 와서 물어보고 이 어려운 주제인데도 서슴지 않고 본인들이 얘기를 하고 아이들은 또 와서 의자에 앉아서 놀고. 코리아 협의회는 소녀상 건립을 위해 베를린시 관공서와 인근 주민, 상인 등을 상대로 꾸준히 설득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사전에 소녀상 건립을 알게 될 경우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허가 과정에서부터 보안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Also es freut mich sehr, dass heute diese Friedensstatue hier aufgestellt werden konnte, weil gerade in Deutschland der Umgang mit der Vergangenheit immer noch ein wichtiges Thema ist. 소녀상 건립을 계기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일본군 위안부 등 전쟁 피해 여성 관련 교육도 추진됩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독일 베를린 거리에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진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은 최근 독일 베를린 시내에서 소녀상 제막식이 열린 것은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며 지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일본 정부는 다양한 관계자와 접촉하고 기존 입장을 설명하는 등 계속해서 소녀상 철거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산에 밤을 주우러 갔다가 실종됐던 80대 할머니가 실종 9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이 할머니를 발견한 것은 다름 아닌 민간 구조견이었습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어두운 밤, 야산 절벽 아래 배수로. 한 사람이 몸을 가누지 못한 채 배수로에 쓰러져 있고 이를 구조견이 발견합니다. 119 불렀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수보 수고했다. 84살 이말머니가 추석 때 쓸 밤을 주우러 산에 갔다가 실종된 건 지난 27일 낮 1시쯤. 119 구조대와 경찰이 수색을 했지만 찾지 못하자 결국 민간 구조견이 출동해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실종 9시간여 만이었습니다. 구조가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느껴졌거든요. 찾는다는 차가운 바닥에서 올라오는 향기나 이런 것도 있으면 연세 80세 넘으신 분. 다행히 강아지 때문에. 실종자를 발견한 것은 올해 7살 된 shepherd 종의 민간 특수견 제스퍼. 실종자 수색에 30여 차례나 투입됐고 시민경찰견 1호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제스퍼는 수도권에서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개가 반드시 찾아주기를 바란다. 그런 확고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이 제스퍼에게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수고한 보람이 있었고. 민간경찰 역할을 하고 있는 구조견 덕분에 망연자실했던 한 가정이 즐거운 명절을 맞을 수 있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경남 진주시가 운영하는 진양호 동물원의 동물들에게서 인간 자폐증과 같은 증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설 개선에 2억여 원을 투입했지만 동물들의 이상 행동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사육장에 갇힌 타조가 허공에 부리를 쪼아대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 타조는 다른 타조의 털을 계속 뽑아 분리 조치됐습니다. 좁은 사육장에 갇혀 앞발을 집요하게 핥는 불곰. 진양호 동물원에서는 수년 전부터 쉴 새 없이 원을 그리며 돌아다니는 곰들의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타조와 곰의 행동 모두 목적 없는 반복적 이상 행동인 정형 행동입니다. 인간의 자폐증과 같은 것으로 프레리 도그와 일본 원숭이도 위험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쟤는 왜 자꾸 새 그렇게 하지? 그렇게 말했거든요. 불쌍하고 너무 벌레들이 많이 꼬이고 냄새도 많이 나고.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메리카 들소는 대부분 시간을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사육장 뒤편에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포니는 가려운 곳이 있는 듯 벽에 몸을 긁습니다. 어울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격리된 원숭이는 옆 사육장을 향해 끊임없이 손을 뻗습니다. 이런 종은 차츰차츰 줄여나가는 게 동물원한테도 유리해요.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동물원은 지난해 9월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을 이유로 미니돼지 2마리를 태워 없애는 과잉 대응을 하기도 했습니다. 진양호 동물원에서 장폐색이나 과다출혈, 위염 등의 질병으로 폐사한 동물은 2013년 이후 모두 13마리. 진주시는 최근 시설 개선에 2억 원을 썼지만 실질적인 돌봄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승용차에 일부러 손목을 부딪힌 뒤 들고 있던 유골함이 깨졌다며 돈을 받아 챙긴 60대가 구속됐습니다. 상주 차림에 깨진 사기 그릇을 보여주며 운전자들을 감쪽같이 속였는데요. 피해자가 10명이 넘습니다. 최비지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주택가 이면도로 검은 양복을 입은 60대 남성이 종이 가방을 들고 걸어옵니다. 승용차 옆을 지나는 순간 부딪히는가 싶더니 가방이 떨어지고 놀란 운전자가 나가보니 남성이 무언가를 주워 담습니다. 또 다른 골목길, 같은 남성이 차량 뒤에서 길가에 흩어진 흰색 조각을 줍습니다. 이 남성은 운전자들에게 손목을 부딪혀 들고 있던 부모님의 유골함이 깨졌다며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사망 진단서라고 적힌 서류 봉투도 보여줘 운전자들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상당하신 분 같았다니까요. 진단서도 보이고 죽는 모습도 그렇고 너무 다급한 사람. 경찰 조사 결과 접촉 사고는 이 남성의 자작극이었습니다. 차량의 고의로 손목을 부딪히는 이른바 손목치기입니다. 깨진 사기 그릇을 미리 준비해 유골함인 것처럼 속였고 봉투에 든 사망 진단서도 가짜였습니다. 범행은 주로 CCTV가 없고 차량이 많이 다니지 않는 이런 주택가 골목길에서 이뤄졌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최근 1년 사이 부산과 경남 일대를 돌며 11명으로부터 100만 원가량을 받아 챙겼습니다.
피해 운전자들이 부모님 유골함을 깨었다고 이야기하니까 미안해하고 당황해하고 그래서 더더욱 신고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기 행각을 벌인 남성은 범행 현장을 미리 둘러보며 팔에 자체 제작한 보호 장비까지 착용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상습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같은 수법의 피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휘지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추석 연휴 휴장을 하루 앞두고 코스피가 기관 순매수에 힘입어 3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코스닥은 개인만이 홀로 사자에 나서며 850선 목전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9.81포인트 상승한 2327.89에 코스닥은 12.24포인트 오른 848.15에 마감됐습니다. 미국의 추가 경기부양책 협상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의 감소세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는 연휴를 앞두고 거래량이 많지 않은 가운데 기관 순매수에 힘입어 1% 가까이 올랐습니다. 전기차 시장 확대 기대감에 LG화학과 삼성 SDI가 각각 4%와 2% 넘게 오르는 등 2차 전지 관련주가 강세였고 SK텔레콤은 미국의 나녹스발 악재를 회복함과 동시에 3분기 호실적에 대한 전망이 나오며 2% 넘게 상승했습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의 채권단이 계열사 분리 매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재무구조 개편 기대감에 그룹주 전반이 상승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4원 10전 내린 1169원 5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추석 연휴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연휴 첫날인 내일은 중부와 호남 서해안 지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오후부터 중부지방에는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는 곳이 있겠고 그중에서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지역에서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내일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영동 지역에서는 모레 오전까지 최고 40mm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 당일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만 끼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구름 사이로 보름달도 보실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자정 무렵부터 중부지방은 날이 흐려지겠고 금요일 낮부터는 수도권과 영서 지역에 토요일에는 충청과 호남, 제주도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6도 등으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